제가 가장 낮게 낙찰받은 게 55만 원이에요. 땅을? 네. 땅을 낙찰받았는데 아직 계약서는 쓰지는 않았는데 곧 매도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매도 가격은 지금 2,5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야 됩니다. 제가 겪은 것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례고, 근데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으로 가장 적게 수익 낸 게 3배 정도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정민우 대표님이 가슴 뛰는 물건을 이렇게 매달리고 뭔가 찾아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표님에게 가슴 뛰는 물건은 어떤 거고 또 불인이들 그러니까 시작하는 분들에게 또 어떤 물건이 그런 물건일까요? 네, 일단 제가 가슴 뛰는 물건은 저는 일단 땅을 되게 좋아해요. 상업지 땅 되게 좋아하는데 일반 개인이 상업지 땅 못 사거든요. 요즘에는 중업지 땅도 잘 못 사요. 그래서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에 올라서 있는 뭐 모텔 건물이라든지 혹은 뭐 단독 다가구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고요. 이제 불인이들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도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장 먼저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입찰하러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가슴이 막 뛰어도 갈까 말까인데 이거 될까 말까 스스로 막 그 확신이 없으면 그냥 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슴 뛰는 물건을 찾아보셔라. 찾으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월차 반차를 내서 그 법원에 가는 순간이 막 콩닥콩닥하고 가슴이 뛸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실행에 옮길 확률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사로서도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강생들 중에 보면은 너무 빨리 너무 가슴이 많이 뛰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맨날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덥석 물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딱 아나요? 어떤가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규모 강의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프라이빗하게 한 분들 보면 제 4주 과정 중에 벌써 2주 차인데 막 낙찰을 2개씩 받아와. 근데 좋아한다는 느낌보다 본인도 이게 얼떨떨한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 농담으로 무조건 낙찰 받으면 스벅 기프티콘 보내세요 그러거든요. 기프티콘은 많이 오는데 본인은 정작 밤잠을 못 자는 거죠, 제대로. 잘한 게 맞나. 맞아요. 재미난 게 뭐냐면 2개 수업 들으면서 낙찰을 2개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제 수업을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땅을 2개를 낙찰 받았었어요. 그래서 연락서 이분 뭐지? 그러면 또 이제 들으면서 도합 4개를 지금 낙찰 받으셔가지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분은 너무 지금 말씀하신 거 가슴이 자주 뛰는 분. 그래서 선생님들 믿고 그냥 질렀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실수하면 어떡해요?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전세가 이하로 낙찰을 지금 받았고요. 이미 실투자금이 0원이 될 예정이고 하나는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냥 벌써 낙찰 받고 이제 현장에 가셨나 봐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제 뭐 2,500만 원 정도 남겨줄 때 바로 팔으라고 전화가 너무 온대.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가슴 많이 뛰시는 분. 그러니까 진짜 많이 뛰는 게 나은 건가요? 지금 여기 이 책도 가슴이 굉장히 뛰고 있어요. 지금 너무 뜨거워요. 뜨거울 때가 뭐를 하셔야 돼요. 그때를 그걸 골든 타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시기에 폐찰해도 괜찮아요. 자꾸 법원 가시고 조사하시고 그때를 놓치면은 이게 추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진력 한번 놓치면은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운도 많이 움직일 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4주, 5주 안에 꼭 하나 낙찰을 받으셔야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수업까지 듣고 계신데 그 안에 낙찰을 못 받으면 또 이제 흐지부지 되고 삶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하다 보면 또 멀어지거든요. 그러다 어떤 또 서점에 갔는데 새로운 책 나오면 읽으면서 불타올라요. 역시 내가 원하는 거였어. 그리고 이 강사 누구지? 또 강의 들어. 또 그러면서 막 열정만 태우다가 또 낙찰 못 받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프로 수강러라고. 맞아요. 네, 그렇게 수강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네. 많은데 좀 안타깝죠. 한 권의 책을 읽고 바로 실천을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명의 수강생이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로서 책까지 내고 또 뭔가 회사까지 세워서 활동하게 되셨는지. 제가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2015년이라 2014년부터기는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15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대표님처럼.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7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와이프는 3천만 원 있었고 저는 700만 원, 그리고 아버지가 1,000만 원, 어머니가 1,000만 원 해서 5,700이 있었어요. 이 5,700으로 신축 빌라에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그걸 하나 구하고 싶었는데 2015년 당시에 서울 수도권에 매매가랑 전세가가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아침에 가서 와이프랑 상의하고 올게요. 그럼 뭐 한두 시간 지나면 다 나가버려 있고. 그러면서 그 5,700만 원 가지고 뭐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전세도 얻어야 되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며 예식장, 스드메 예식장까지 다 했었어야 되는데 막 집값이 치솟고 전세가도 치솟는 걸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책은 많이 읽기는 했지만 이런 경제라든지 재테크 책은 읽고 거의 실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쪽 분야에 무지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집 한 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나한테는 시집은 온다고 했는데 뭐 신축 빌라 방 2개짜리도 제대로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막 정부도 욕하고 혼자 이제 또 집 있는 사람들도 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 탓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제 두 주먹 불끈 치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는 거니까 강남 교보문고로 달려가서 부동산 경매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저자들한테 메일을 그때 계속 보냈어요. 당신 책 읽었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다. 근데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거의 한 70% 정도는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력 쌓고 다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듣고 바로 실천을 해보면서 이제 실력들을 계속 좀 늘려나갔었죠. 그게 결혼이 계기가 됐고 제 와이프를 만나지 못했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지 참. 독서 강사. 근데 독서 강사 했으면 지금 망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배 쫄쫄 굶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책을 사서 읽으시면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서 엄청 뛰었죠. 엄청나게 질러서 한 150개의 등기 권리증이 집에 모셔져 있다고. 지금 저는 자투리 땅들을 또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서울, 그러니까 저는 처음 시작을 뭐 공매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땅을 주로 했었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시작을 공매로 시작하시고 그것도 최고 난이도라는 땅을 초보자가.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갭 투자로 시작을 했어요. 2015, 16년도에 엄청나게 뭐 책 나오는 게 다 갭 투자 관련했잖아요. 이렇게만 하면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한두 채 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소중한 돈이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이 묶여버리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보다 좀 더 수익은 크게 낼 수 있으면서 또 이제 규제는 없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토지랑 주식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주식과의 같이 공부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식도 하긴 하는데 주식은 그냥 1등주만 사자.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1등 주식만 차근차근 모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가 규제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토지 쪽에서도 또 지분 물건, 사람들이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거의 못 담았는데 제가 원래 그쪽 전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투리 땅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분 나온 것들 낙찰 받아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해결을 하면서 또 수익도 내고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매주 책을 읽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뭐랄까 내 내면의 어떤 힘도 쌓을 수도 있는 거고 지식을 쌓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우리가 부자의 독서라는 책을 다독다독해서 냈어요. 저희 3명이. 네. 그걸 내면서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렇게 부동산 처음에 갭 투자로 시작해서 네. 토지의 지분에 투자하는 네. 공매에까지 가는 그 과정을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일독일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되게 신기하고 네. 궁금해요. 네. 그렇게 이제 갭 투자를 한 2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규제 때문에 다른 투자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도 제가 좀 직장인이었었어요. 2018년도 5월 달에 일을 그만뒀는데 그때 우연히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한국에 1,000원짜리 뭐 땅 부자들. 네, 그런 책 있죠. 근데 그 동안에는 토지는 어렵고 또 돈이 많이 들고 또 사기당하기도 쉽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고수들의 전문 영역이야 라는 생각만을 했었는데 1,000원짜리 땅 부자들이라고 하니까 제목에 낚였죠. 네,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야 이거 적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뭐 수익 내는 어떤 사례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공매란 것도 제대로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렴풋이 듣기는 했었는데 공매가 그래도 나는 괜찮네. 직장 다니니까 경매는 그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쉽게. 그래서 그러면 내 이름으로 된 그 진짜 바늘 하나라도 꽂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도 한 평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기준을 하나 세웠어요.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곳 중에서 많이 떨어진 거 있으면 하나라도 낙찰이라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막 찾으니까 그 강화군에 임야해서 지분 물건이 나왔는데 50%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 이거다. 제가 강서 살고 있거든요.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다들 낙찰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2등하고 22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잘 쓰셨네. 낙찰 딱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두려웠죠. 야씨 낙찰이 됐네.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한 번도 낙찰 경험이 없었고 땅도 뭐 생각지도 못했을 때 낙찰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안 가본 길을 갈 때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막 그게 묘지도 있고 뭐 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증금은 날리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막 셀프로 다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실력들을 좀 쌓아 나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유근용 대표님이신데 네. 초인용쌤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네. 정민우 대표님께서 이분은 어떤 분이다. 네. 이 친구는 이런 친구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어떤 이렇게 가까이서 본 왜 초인까지 붙었을까 이 사람의 닉네임이. 네. 네. 별 뜻은 없는데요. 이건 자신 얘기하는 것보다 네. 옆 사람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사실 넓질 못해요. 네. 되게 좀 좁은 편인데 누군가를 뭐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거나 전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용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제가 지금 한 4년째 횟수로 4년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초인 맞습니다. 초인 맞아요. 왜 네. 초인이 맞냐면 네.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내 실행을 하려고 해도 뭐 작심삼일 저도 작심삼일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해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매 전문가거든요. 경매도 지금은 엄청난 상당 수준 이상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근데 겸손하신 것뿐인데 그때 몇 번 연속 폐찰했었죠? 11번. 11번. 그러면 일반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한 5번 이상 폐찰하잖아요. 그것도 경매는 시간을 빼서 법원에 가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열심히 조사해서 10번 연속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19은 경매 할 거 못 된다. 끝물이구나. 끝났어. 내가 여기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지?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결국 12번째 낙찰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또 계속해요. 이 초인 아니고 뭔가요 이게? 제가 왜 경매를 시작했냐면은 대표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네. 저는 공매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여기에 익숙해졌었잖아요. 네. 네, 대표님 만나면서 경매도 진짜 해볼만 하겠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었는데 한 2-3번 정도 처음에 폐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2018년 그 지나기 전에 꼭 제가 주거용 경매로 한번 낙찰 받아 보겠습니다. 네. 약속을 했는데
12월 거의 한 20일이 넘게 낙찰 하나 못 받고 있다가 결국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처음 그 주거용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내 집을 위해서 그렇게 10번, 11번을 도전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수익을 위해서. 수익을 그거는 나중에. 책의 타이틀이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밑에 제목 밑에 이제 2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네. 근데 사실 지금의 집값이 정말 2천만 원으로 집을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경매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매나 일반 매매 대출 비율은 같습니다. 뭐 경매라고 해서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LTV 40%죠. 그럼 5억짜리 아파트 경매 사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내 연봉이 3천이든 1억이든 5, 4, 20. 그러니까 2억이 대출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뭐 지금 이 책에는 뭐 자동차, 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장소를 옮기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빌라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뭐 이쪽은 충분히 가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종잣돈 수준에 맞춰서 물건을 찾아내고 입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종잣돈은 얼마 없는데 나는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되고 뭐 안전 마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예. 실제로 500만 원 이하로도 낙찰받은 게 엄청 많아요. 토지 하시면서요. 그렇죠. 141만 원 정도의 낙찰 받아가지고 2개월 뒤에 뭐 1,000만 원에 매도한 그 사례나 그런 것들도 그 안에 있고 또 주거용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뭐 500만 원이라든지 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래로도 얼마든지 입찰해서 낙찰 받고 수익 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장점인 거죠, 그게.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제가 가장 낮게 낙찰 받은 게 55만 원이에요. 땅을. 땅을 낙찰 받았는데 아직 계약서는 쓰지는 않았는데 곧 매도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대구에 있는 땅인데, 근데 매도 가격은 지금 2,5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5만 원에 받았는데 2,200만 원에 판다고요? 2,500이요. 근데 거기서는 저한테 2,000만 원만 좀 받으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겪은 것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례고, 근데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으로 가장 적게 수익 낸 게 3배 정도거든요. 적게. 가장 적게 수익을 낸 게. 근데 왜 주식하시죠, 다들? 그러니까 웬만한 땅들은 다 테슬라급 수익률을 내고 아까 그 55만 원짜리는 거의 게임스탑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남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그런 땅들 좀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좀 수익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진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맞습니다. 안 찾아보고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으니까. 이 책에 보니까 저는 사실 2천만 원밖에 여유 자금이 없는데 그럼 2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찾아봐야지 하지 말고 물건을 더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에 맞추지 말고 좋은 물건을 찾아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내 은행 잔고가 통장 잔고가 3천만 원이다. 그럼 일반인들은 3천만 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인천 좀 다행히 표현이 그렇더라. 썩은 빌라 뭐 이런 것들이 썩빌이라고 하죠 요즘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썩빌 그리고 뭐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를 찾으세요. 근데 저는 반대세입니다. 그게 아니라 3천만이라도 저는 3억 5억짜리 물건을 예전에도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출 규제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대출 규제는 정확하게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아파트 빌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도 저는 대출을 80에서 90% 사이 받고 있어요. 지금도요? 최근에 받은 지산은 85%. 뭐 상가는 82% 이런 식으로요. 금리 수준은 2.5에서 2.9%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해서 하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불인이들한테는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금리 오르면 어떡하지? 너 그러다 망해. 그 얘기를 10년 전에도 들었어요. 5년 전에도 들었고요.
10년 전에도 경매 끝물이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너무 제가 들어와서 저는 사실 그런 말에 귀를 딱 닫거든요. 네. 네, 그냥 조용하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그런 벌써 뭐 언론이나 뉴스 이런 뭐 소위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고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네. 더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물론 저도 좀 두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가끔 뵙고 좀 이렇게 생각도 나누고 그렇게 해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이 되게 달라져서 네. 수익이 적어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우울하진 않으셨는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도 궁금하고 또 뭔가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그래도 수익이 줄면 안 되잖아요. 네.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감정적으로는 뭐 썩 좋진 않죠 당연히. 네, 이거 쉐어하우스도 아니고 모든 수익을 다 쉐어해요 지금. 세무서. 그죠? 네. 그리고 애국자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길 깔아주시고.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수익 파이가 작아지면은 남들 한 번 움직일 때 저희는 두 번 움직이고 다다익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낙찰 횟수를 많이 늘려버리면 됩니다. 더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죠. 어차피 현장 조사를 가도 저희는 한 군데만 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입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통 초보자분들은 어떤 사건에 꽂혀서 하나만 입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 가면 막 두세 개씩 입찰을 넣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규모의 경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두렵기도 해요. 3개 넣는데 셋 다 돼버리면 이거 최악이거든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죠. 예. 가장 좋은 베스트는 네. 1등 하나, 2등 2개 이런 식으로. 내 감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그쵸, 하고 그쵸. 대출도 쉽게 가는 건데 최악의 경우 3개 다 돼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일단 대출부터 풀어내야 되고 또 네. 다음 투자가 지연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일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박리담회라는 말 듣고 딱 맞습니다. 공감했었거든요. 네, 박리담회. 왜냐면 박리담회를 안 하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요. 네. 큰 거 해도 한 건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까는 이제 네. 정민 대표님께서 네. 그 유근용 대표님을 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이번엔 좀 우리 이제 반대로. 정민우 네. 대표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하고 일부를 용세님의 끝내면 약간,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저는 그 정민우 대표님과 이제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가까워지고 또 같이 사업을 하면서 네. 정말 찐이다. 예, 정말 정말 밑바닥부터 진짜 뭐 경매에 대한 그 A부터 Z까지 지금 못 풀어내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뭐 잘못 받은 어떤 물건도 하나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 경매 개장의 실수로 인해서 그걸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풀어내시면서 이렇게 딱 준비하시고 이렇게 저한테 딱 그 솔루션을 딱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데 네.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또 의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또 투자 어디 할 때 같이 또 상담도 많이 하면서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거라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옆에서 다 잡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짱형 한 명 있으면 기본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경매계에서는 딱 그런 존재예요. 네, 더 이상 말이 뭐 필요 드시고 없습니다. 싶으세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데 네. 두 분이 따로 사업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같이 입찰해 갖고 경쟁하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게 저희는 더 할 때는 또 같이 공동 미리 공유를 하시는구나. 예. 같이 들어가시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부에서 얘기하면 좋겠는 게 법원에 보내기. 근데 제가 아까 철인이신 이유가 초인이신 이유가 11번의 법원에 폐찰해도 가는 의지다. 근데 11번 간다는 게 무엇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저도 보면 주변에 이제 경매 제대로 해야지, 공부해야지. 맨날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법원에 한번 보내봅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2부에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네. 어떻게 경매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뭔지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일부에서 뽐뿌를 많이 주셨잖아요. 55만 원을 뭐 2,500만 원으로 뭐 한 지역에 가서 두세 개는 기본으로 넣고 그러니까 2부에서는 그런 실전적인 노하우 네.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구독자분들에게 질문 받은 게 있어서 아. 그것도 2부에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낙찰 받았는데 쓰레기집을 또 낙찰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네. 네.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